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소위 귀신 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적한 산속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를 타고도 2시간은 넘게 걸릴 정도로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폐허가 된 학교와 교회입니다. 이들은 각각 유령의 출몰지로 악명 높습니다. 이 마을로의 여행은 친구들과의 방학 여행을 계획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이하는 긴방학을 기념하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우리는 인터넷에서 귀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날 우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민박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지만 우리가 귀신 마을에 대해 묻자 잠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이 왜 그렇게 불리게 됐는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번성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몇십 년 전 한 가족의 비극적 사건 이후 급속히 쇠락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잠시 외출한 사이 집에 놀러온 친구들과 함께 있던 아이가 실종되었고 이후 마을에서는 의문의 사고와 실종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점차 이곳을 떠났고 결국 이 마을은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본격적으로 마을을 탐험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폐허가 된 학교로 먼저 향했습니다. 학교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부는 더 끔찍했습니다. 교실마다 오래된 책들과 기괴하게 틀어진 가구들이 남아있었고 교실 벽에는 정체불명의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교실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웃고 있는 아이와 그들 뒤에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는 비교적 멀쩡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는 섬뜩했습니다. 제단 위에는 먼지가 쌓인 성경과 화려한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알 수 없는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무늬를 가리키며 재밌겠다고 웃자 갑자기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불어닥쳤습니다. 문이 닫혔고 우리는 잠시 동안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속삭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여기서 나가라 고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얼른 교회를 빠져나와 민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겪은 일을 듣고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가기로 계획했던 숲속의 오래된 집은 특히 위험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과거 실종 사건의 중심이었다면서요. 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은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우리는 그날 밤 숲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에 의지하며 깊은 어둠 속을 걸었고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작고 허름했습니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문은 간신히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눠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을 돌아다니며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지하로 연결된 문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니 그곳엔 교육 자료와 함께 여러 종류의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인형들 중 몇몇이 이상하게 노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문이 닫히고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한 곳으로 모였지만 이상한 저주파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우리는 있는 힘껏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문은 다행히 열려 있었고 우리는 황급히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뛰쳐나온 순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우리를 주시하던 한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둘러 민박집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누구도 귀신 마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선 그저 하지 말아야 할 어쩔 수 없는 비밀처럼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밤에는 그날의 악몽 같은 경험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곳이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추억을 선사했다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겨울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 마을은 사람들이 드물게 오가는 늦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소문에 의하면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주인공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집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떠돌고 있었고 그 소문들에 따르면 그 집은 한때 번성했던 집이었지만 어느 날 밤 불이 나서 가족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집은 버려졌으며 밤이면 가끔씩 불빛이 보이곤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 폐가가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겨울 가장 추운 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학교 근처의 동네에서 출발한 그들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그 문을 열자 삐거덕거리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모두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집은 2층짜리 오래된 주택으로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내부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내부로 발을 들였습니다. 전등도 없고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존해야 해키의 어두운 방 안에서는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층을 탐색하며 사용되지 않은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서적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화목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저 가족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2번째 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올라서자 차갑고 끈적 한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긴 복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끝방부터 가보자 라는 제안에 따라 가장 끝끝에 훑으며 향하는데 문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자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방 중앙에는 포커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낡은 의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 누가 왔다 갔던 것 같아 라는 친구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카드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드가 혼자서 움직이더니 무언가 단어를 맞추려는 듯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어더 바람이 불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민수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던졌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있는 거울에서 무언가 지나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눈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느낌이었죠. 그들은 곧장 그 자리에서 집을 나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중 갑자기 작은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린 채로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놀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층의 현관문을 잡고 열려던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내달리던 그 길은 어떤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그 일이 언급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간간히 그 집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그 집의 창가에 희미한 빛이 보인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듣자 하니 다른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민수와 그 친구들은 그날 이후 친구들끼리 모이면 결코 다시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각자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과 함께 소름 끼치는 감각이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두려움을 선사한 공포썰 중 하나다. 이야기는 한 평범한 대학생이 겪은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학생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늦은 밤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늦어지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도서관에는 그와 몇 명의 학생들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는 자료 조사를 위해 오래된 책이 위치한 지하 서구로 내려갔다. 지하 서구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허리 높이까지 책이 쌓여 있어 좀 더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 서가를 뒤지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부르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피곤해서 예민해진 것이리라 생각하며 다시 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서고에 불이 꺼졌다. 당황한 그는 핸드폰 불빛을 켜 주변을 비추었지만 서고는 무척 어두웠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서둘러 책장을 뒤져 자신이 찾던 책을 겨우 찾았다. 그때 책장 사이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책 몇 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놀란 그는 급하게 나가려 했지만 발이 책더미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서고는 이상하게도 더 차가워지고 그는 움직일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또벅또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숨을 죽이며 그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가 있는 바로 옆에서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켜 옆을 비춰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순간 등에 어떤 차가운 손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껴지는 차가움이 마치 얼음 조각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그 손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중 한 교수님이 내려와 서고의 불을 다시 켰다. 순간 손의 느낌이 사라지고 서고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교수님은 그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 있는 거니? 라고 물었다.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이후 그는 다시는 지하 서고에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학교 곳곳에서 그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졸업할 때까지 그 이상한 기운에 시달렸고 가끔씩 학교 친구들에게 그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 학교에는 그 지하 서고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곳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한 사람의 기묘한 경험일 뿐이라며 넘겼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큰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